grammar on noun countability 이 문법 현상에 대해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 읽을 거리 중에 중간중간에 내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산명사의 문법성 그리고 불가산명의 문법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Grammar on Noun Countability, 그러니까 명사의 Countability, 계수성, 셀 수 있는 여부, 요것과 관련된 문법사항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수로 써야 될 것이냐, 단수로 써야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제대로 쓰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외국어 학습자가 생성해 놓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상당히 헷갈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가산 명사 uncountable nouns,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뜻이죠. 자, 이런 불가산 명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복수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셀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복수형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a, on, each, a few, many 등 세는 개념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양을 표현할 때는 few 대신에 little, a little 또는 little 이런 표현을 쓰고요. many 대신에 much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on, each, every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불가산 명사 같이 쓰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센다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some은 어떨까요? some. some은 쓸 수 있습니다. some은 양을 표현하게 돼요. 숫자만을 말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advice, information, evidence 이런 것들이 불가산 명사예요.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면 그 즉시 비문이 됩니다. 잘못된 표현이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를 여기 이런 명사에다가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충고를 듣고 수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복수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충고, 정보, 증거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표현 방식을 써야죠. A lot of 같은 걸 붙여서 a lot of advice, a lot of information 또는 충고를 두 가지를 들었다 그러면 two pieces of advice. 두 가지 정보다. two pieces of information. 두 가지 증거다. two pieces of evidence. piece라는 게 P-I-E-C-E 조각이라는 뜻인데 한 건 한 건 물건의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그걸 복수형을 써서 two니까 two pieces of 이런 식 표현을 앞에다 붙여 쓸 수 있어도 이런 표현 자체가 2번에 해당되는 표현과 함께 쓸 수 없고 복수형으로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corn, rice, wheat 이런 곡식 이름 또 meal, meal이란 것이요.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meal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우편물을 나눌 때 보통 그 자루 아주 탄탄한 자루에다 마대자루 같은 거에다 넣어가지고 배달을 하곤 했는데 그렇게 양의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이죠. 이거 말고도 또 수많은 기본적으로는 불가산 명사인 것들이 있죠.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 물질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불가산 명사예요. 예를 들면 beauty, 아름다움이라든가 love, 사랑이라든가 추상적인 개념, 뭐 idea 이런 것도 추상적 개념이죠. 기본적으로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또 그 밖에도 water, 물이라든가 wine이라든가 juice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불가산 명사다. 기본적으로 불가산 명사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가산 명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것들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 돼도 불가산 명사가 이 불가산 명사는 가산 명사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3번, 4번 여기 있는 거 말고도 furniture, 가구라든가 equipment,
장비라든가 뭐 knowledge,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3번, 4번류에 해당되는 이런 불가산명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불가산명사로만 쓰인다. 자, 이제 가산명사랑 대비해서 또 설명을 해야겠죠. 가산명사는 countable noun이라고 합니다. 가산명사,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불가산명사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가산명사에도 제약이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근데 사실 불가산명사를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보다 가산명사를 잘못 써서 쓰는 경우가 외국 학습자들의 경우에 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산명사 여러분이 좀 더 초점을 두길 바라는데요. 가산명사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나체명사로 쓰일 수 없다. 나체명사 말이 뭐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 문법 용어입니다. naked noun 또는 bare noun 둘 다 벌거벗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문법학자들이 아주 짓궂은지 이런 표현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붙지 않은 상태를 뭐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죠. 그래서 가산명사는 나체명사로 쓰이면 안 된다. 가산명사를 나체명사로, 즉 아무것도 붙지 않은 상태로 쓰면 잘못된 거다. 근데 나체라는 게 뭐냐면 형용사는 빼고 더 이런 관사라든가 his, my 같은 소유격이라든가 위에 여기 2번에 있는 each, a few, many 이런 걸 양화사라고 합니다.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양화사. 관사라든가 양화사라든가 소유격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하나가 붙어야지만 또는 복수형으로 돼야지만 나체명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관사, 양화사, 소유격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한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결정사라고도 합니다. 왜 이걸 한정사, 결정사라고 하냐면 명사는 북 그러면은 북 셀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붙고 북이라고만 말할 때는 책이라는 개념을 말해요. 책은 어떤 걸 말합니까? 표지가 있고요. 제목이 있고요. 저자 이름이 있고요. 목차가 있고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 이런 형식을 갖춘 물건들은 모두 책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북이라고만 쓸 때는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를 붙여서 a book, the book, my book, each book, some books, many books 이런 것들이 이런 한정사라고 불리는 것들이 딱 붙는 그 순간에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걸로 한정이 돼요.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열거한 그런 명사 앞에 오는 것들을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 한정사가 붙거나 복수형이 붙어야지만 나체에서 벗어난 걸로 취급을 하고 가산명사는 그런 한정사가 붙거나 복수형이 되어야 한다. 형용사만 붙었다고 해가지고 나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다녔다. 나체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한정사와 복수형 어미 s가 붙어야지만 나체명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산명사는 나체명사로 쓰이면 안 된다. 뭔가 한정사나 복수형 s가 붙어야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books, students, beans, carrots, lettuce, emails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나는 학생입니다. 그럴 때 I am student 이렇게만 표현하면 비문이죠. 왜냐하면 student가 거기 나체로 쓰였기 때문에 I am good student 그럼 어떠냐? 이것도 틀려요. 형용사가 붙은 것은 여전히 속옷은 안 입은 거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나체로 봅니다. 더 뭐라든가 복수형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I'm a student라고 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I'm a good student, I'm the student, I'm your student, we are students 이렇게 돼야지만 나체명사에서 벗어난 것이고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이 가산명사의 종류를 쭉 보시면 이렇게 books, students 이렇게 물건을 가리키는 그냥 일반 사물을 가리키는 것들 뿐만 아니라 beans, carrots 이건 이제 곡식인데도 그리고 채소 이런 건인데도
불가산명사의 4번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인데 이거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인데도 야채인데도 어떤 것은 불가산명사, 어떤 것은 가산명사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거 뭐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어 문화권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모거하자들이 쓰는 방식을 따라 써야 되고 문법이라는 것도 규정을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묘사해서 그대로 쓰는 거. 이게 문법이죠. 그래서 corn, rice, wheat 이런 곡식은 불가산명사인데 beans, 콩 이런 것들은 가산명사로 취급한다. carrot 이런 것도 가산명사고 lettuce 아까 보면 매일하고 비슷한 뜻처럼 여러분 보일지 모르지만 letter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매일은 양의 개념이고 letter는 하나하나 글로 쓴 개념이다. letter라는 게 글자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 쓰여진 편지. 근데 이메일, 메일에서 나왔지만 이건 가산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건 한 건 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메일을 하나씩 따로따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의해서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나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오래된 글을 읽으면서 이게 불가산명사네. 이거는 가산명사네. 불가산명사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익혀야 돼요. 영어 모국어하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항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의식 또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 눈에 틀어박혀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어긋나게 사용하는 게 들리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dvice나 information evidence에다가 s를 붙이면 영어 모국어자들은 아주 어색하게 느껴요. 또 반대로 아까 했지만 I'm a라고 하지 않고 그냥 I am student라고 하면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자, 가산명사에는 굉장히 특수한 가산명사가 있습니다. fish, tuna, salmon, trout, sheep, deer, species 이런 단어들 보통 물고기 이름, 동물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런 단어들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한 가산명사입니다. 여기 s가 붙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불가산명사가 아니다. 가산명사다. 그냥 복수형과 단수형이 우연히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we caught a fish 또는 we caught 5 fish 이럴 때 어나 5 이런 것들은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산명사니까 숫자가 붙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명사 자체에다 보통 이 sh를 끝나면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드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물고기 5마리를 잡았다. 복수형이 그냥 그 자체니까. 자, 요 3번에 해당되는 항목 이거를 s를 안 붙인다고 해서 불가산명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불가산명사라면 어나 5 같은 게 붙을 수 없죠. 가산명사인데 복수형이 단수형과 똑같다. 기억하시고요. 자, 사용 예들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불가산명사는 가산명사로 변환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의미 변화가 수반된다. 아까 내가 water, love, wine, beauty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불가산명사다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산명사로 변환돼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약간의 의미 변화가 수반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몇 가지 advice, information, evidence, corn, rice, wheat, mail, equipment, knowledge 이런 정형적인 아주 중심이 되는 불가산명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산명사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이렇게 표현할 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beauty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개념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근데 이걸 she is a beauty 이렇게 표현한 문장에서 beauty 앞에 어를 붙였어요. 이 가산명사니까 어를 붙일 수 있죠. 때에 따라서는 복수형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have many beauties, T-I-E-S, in my class. I have many beauties in my class. 이렇게 표현하면 복수형을 썼죠. 자, 이럴 때 이제 she is a beauty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네, 미인이란 뜻입니다. 그녀는 미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키죠. 꼭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르는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가 굉장히 이뻐요. 그럼 she is a beauty 또는 he is a beauty. 아주 멋진 놈이야. 아주 잘생긴 놈이야.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I have many beauties in my class. 그럼 나는 내 수업에 아주 미인들이 많아요. 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Fire is useful but also very dangerous. 예, fire는 일종의 물질이죠. 불이라는 것이. 불은 유용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이 화재가 나봐요. 산불이 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위험하기도 하다. 이때 불이라고 하는 요 추상적인 아니고 물질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잘 사용하면 유용하죠. 이 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어떻게 밤에 추운 겨울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죠.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럴 때 fire는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요. 붙으면 안 되죠. 불가산명사처럼 취급해야 되죠. 그런데 We had 2 fires last night. 우리는 지난밤에 2개 불이 있었다. 이 2도 붙었고 fires, s가 붙었는데요. 2개 불이 있었다니 이게 뭘까? 예, 뭐 이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지난밤에 두 개의 화재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쟁터에서는 2번의 교전, 총격전이 있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뭐 하늘에서 뭐 무슨 뭐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천문 현상이 있었다. 그걸 2 fires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에는 뭔가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이라는 이런 물질적 개념 그런 거와 이렇게 사건을 나타내는 개념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가산명사로 쓰였을 때는 가산명사 문법에 맞춰서 명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의미도 가산명사에 준하는 의미로 바뀐다. 자, 이런 건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데 어떤 때는 참 애매하게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culture 이런 걸 볼 때 language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붙여요. What is culture? 문화란 무엇입니까? 뭐 문화학 강의에서 맨 첫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What is culture? 도대체 문화가 뭘까요? 하면서 시작할 때 이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그러니까 불가산명사로 쓰였는데 Can two different cultures coexist in a society? 2개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문화학 강의가 쭉 진행됐다고 칩시다. 한 중반부쯤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유럽 문화, 동양 문화,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이런 문화를 서로 막 비교하는 단계까지 수업이 진행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이제 이렇게 two different cultures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다른가 이게?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지만 beauty, fire에 준하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What is culture라고 할 때 이 culture는 불가산명사로 문화라는 개념이에요. 개념. 문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개념을 말할 때고 아래 can two different cultures coexist in a society 그러면 2개 서로 다른 문화 이때는 서로 다른 문화권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 서로 다른 문화적 영역이죠. 이런 것들이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예, 중동 지역이 심각하잖아요. 어느 나라는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같이 있어서 매일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나라는 그 두 개의 문화가 아주 사이좋게 평화롭게 잘 지낸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문화권이라는 의미로 서로 세울 수 있는 개념이죠.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한국 문화, 중국 문화, 미국 문화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가산명사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아직 헷갈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한 명사, 이렇게 fish, ship, 아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면 종류를 나타낸다. 아까 얘기했지만 fish하고 ship은 여러분 헷갈려, 이런 종류의 명사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게 그건 불가산명사가 아니다. 가산명사인데 복수형이 똑같아서 앞에 복수 개념이 와도 여전히 es를 안 붙인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복수형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져서 종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we found various fishes in the pond. 우린 연못에서 아주 다양한 물고기들을 발견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꾸라지도 있고 붕어도 있고 피레미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종류를 나타낼 때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물고기를 몇 마리 발견했다. 그렇다면은 we found several fish in the pond. several 몇 가지의 fish 그냥 es를 붙이지 않는 형태로 그 종류와는 신경 쓰잖아요.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다. 그러면 그냥 several fish 이렇게 끝내야 되지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개념이란 various fishes 이렇게 한다. 예,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 대해서 그 문법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글을 읽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culture,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또 어떤 때는 cultur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a culture, two cultures, several cultures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럴 때 좀 이 부분 명사의 개수성,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이 부분에 대한 문법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다시 헷갈려 하면은 이 강좌는 내가 별도로 남겨두니까 교재 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남겨두니까 잘 기억하기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면 이 부분만 따로 보관해도 좋습니다.